오늘 강의 내용은 운가리에 대한 내용 좀 소개를 할게요. 운가리.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아니고 제가 그냥 적당한 이름을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운가리가 뭐냐면요. 기존의 운을 좀 갈아엎고 새로운 기운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운가리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사람.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지겹다, 지루하다, 내가 발전이 없는 것 같다, 성장이 멈춘 것 같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를 할 때 운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운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운가리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운가리의 방법은 안 해본 거 하기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기존의 틀이 뭐죠? 뭐 직장, 회사, 집 아니면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사람과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특히 직업적으로 단순 반복된 일일수록 운가리가 좀 필요하죠. 직업이 단순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뭐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이 하루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뭐 매표소 직원, 뭐 매일 똑같은 말, 뭐 500원입니다. 카드 주세요. 뭐 이거를 뭐 한 몇 달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이 고착화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분, 무슨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 되게 단순한 거, 뭐 전화응대원인데 역시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분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운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인생이 고정화돼 버리거든요. 인생이 고정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렇게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뭐 4D 환상 소장, 뭐 홀로그래피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D, 4D 환상 세계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내 마음에서 만들어서 마치 360도 영상기처럼 이렇게 미디어 아트처럼 이렇게 펼쳐낸 거다. 요즘에 뭐 제주도나 관광지에 가면은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전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 보통 큰 창고 같은 데를 탁 하고 들어갔더니 아주 캄캄한 곳에 곳곳에 빔 프로젝터들이 360도로 영상을 쏴대면서 한쪽 벽에서는 폭포물이 쏟아지고 한쪽 편에서는 환상의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한쪽 편에서는 꽃이 피고 그런 미디어 아트들이 있죠. 그런 곳에 가면은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신이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도 그런 미디어 아트의 장이라고. 내 마음에서 360도 영상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 그런데 매일 똑같은 영상을 표출하고 있다. 재미없죠. 미디어 아트도 몇 달에 한 번씩 좀 주제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집에 있는 텔레비에서는 매일 똑같이 주몽, 야인시대, 맞아, 용의 눈물. 맞아. 그거 있죠. 20, 30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 그게 용의 눈물, 뭐, 주몽. 주몽은 저도 옛날에 참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뭐 야인시대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좀 딴 것 좀 봐요.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거를 지금 몇 년이고요. 한 10년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틀어주는 아예 방송이 있더라고요. 동네 케이블 방송국인데 맨 그것만 틀어줘. 내가 보기엔 어르신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게 시간이 멈춘 사람이에요. 시간이 멈춘 사람. 텔레비에서 맨날 똑같은 방송이나 똑같은 드라마가 똑같이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360도 영상이 똑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야. 내가 똑같은 곳에서 밥 먹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며 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집에 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 몰라 뭐 한 1, 2년이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10년, 20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면 필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필름통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각기 내 마음속에 필름 창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갔다.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올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그랜드 캐년을 간 거지만 실제 영성학적으로 보자면은 내 마음속 필름통을 그랜드 캐년으로 바꿔 낀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360도 3D 4D 영상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우와 현실이 정말 찬란하고 멋있구나. 한 번도 설악산을 안 가본 사람이 만약에 설악산에 등반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필름통을 꺼내가지고 내 마음속 영상기에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체험 프로그램을 틀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각각의 체험 프로그램에는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필름통을 열게 되면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생긴다.
요 필름통을 열면 5개월 후에 요 필름통과 요 필름통과 요 필름통이 조합을 이루면은 무슨 이벤트가 열린다 같은 형태. 그런데 매일 똑같은 필름통만 틀고 있는 사람, 매일 똑같은 곳을 조깅하고 똑같은 곳에서만 밥 먹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똑같은 필름통만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벤트가 안 생겨. 이미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벤트가 생겨요.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죠. 그 이벤트가 뭐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의 출연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어떤 주식 복권의 당첨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인연이 만나지면서 새로운 일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는 개봉되지 않은 필름통이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는데 걔네들을 꺼내서 필름통을 끼세요. 작게는 안 가본 지하철역 가보기, 안 타본 버스 타보기, 안 가본 맛집 둘러보기. 우리 동네 매일 지나다니지만 저 가게에서 밥 먹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검증된 이 가게에서만 주구장창 먹었다. 그러면 안 가본 데 가서 뭐 설사 맛없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먹어봄으로써 뭔가 새로운 사건, 새로운 기회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이거 강도를 세게 만들면은 뭐 섬여행 같은 거. 저는 그래서 가끔 1년에 몇 번씩 섬여행을 가요. 섬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공기, 다른 환경. 그래서 특히 섬이라는 곳은 육지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속 세상과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그대로 펼쳐져서 현실 세계로 투영되고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육지하고 떨어진 고립된 섬에 가잖아요. 그것은 나의 주류적 마음에서 떨어진 또 다른 마음의 세상을 내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세상을 물질화된 곳에 가서 내가 뭐 짜장면도 먹었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끝에 마라도라고 있는데 마라도에 뭐가 유명하냐면 마라도 짜장면이 유명해요. 제주도에서 배 타고 마라도 가서 거기서 짜장면 먹고 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운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떨어진 거. 저는 가끔 동굴 여행도 가요. 동굴이나 후미진 곳, 지하 깊숙한 곳은 내 마음속에 격리되어 있거나 내가 모르는 내면의 또 다른 공간을 탐험하는 거예요. 그곳에 나와 편입되어 있지 않은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곳을 가는. 즉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 세상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건데 흩어져 아직 통합되지 않은 마음을 통합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물질화된 세상이에요. 내가 매일 똑같은 장소의 길을 걷고 있으면은 내 마음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한 몇 개, 한 2, 3% 정도의 마음만 내가 지금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고 그것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맨날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투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가끔 텔레비전에서 어디를 여행하세요 광고가 나온다라는 뜻은 그 세계랑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어떤 창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잠깐 구경한 것과 같아. 어떤 잡지, 여행 잡지를 통해서 또는 어떤 텔레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뭐 맛집 리뷰하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연결이 되겠죠. 창으로 잠깐 본 거죠. 옆집을. 다른 필름통을 빨리 가기로 본 거죠. 가보세요. 그러면 내 운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요. 새로운 활력이 생겨요.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보단 낫잖아. 대체로 좋은 사람이야. 다 나쁜 사람 없어. 세상에는 다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500명이야. 근데 내가 지금 50명밖에 안 만나봤어. 그러면 450명은 찾아다녀야지. 물론 그 사람이 때 되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내가 뭔가 바람이 불어서 움직여야지. 근데 만약에 때가 돼도 내가 도저히 안 움직이고 무사한 일적으로 그냥 나 똑같은 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참다 스케줄 매니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케줄 매니저가 움직이면은 갑자기 뭔가에 끌리듯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그 모습이 그닥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집을 쫓겨나게 되고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또 이사를 몇 번 가야 되고 갑자기 못 보던 사람들과 뭘 해야 되고 뭐 심하게는 교도소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강압적으로 밀린 숙제를 할 때 막 무리하게 막 땡겨서 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은 운갈이가 돼요. 이게 다 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개봉되지 않은 필름통을 개봉하라. 이왕이면 만약에 내 안에 개봉되지 않은 필름을 가족들과 함께 움직였다. 친구와 함께 움직였다. 배우자와 함께 갔다. 애인하고 함께 갔다.
그러면은 이게 동시개봉이에요. 필름통 동시개봉. 내 마음속에도 그 필름통이 있었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그 필름통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손잡고 여행 갔다. 그러면 동시개봉이잖아. 지금 동시체험이잖아. 이벤트가 같이 벌어져.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반복된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운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인공 사주를 좀 보는데 주인공은 제가 중요한 건 운가리에 대한 내용이고 주인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주인공은 갑자년생이세요. 지금 나이가 40세가 되셨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분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단조롭고 반복되고 있냐면은 20년 동안 시험만 보고 계세요. 이분은 나 세무회계를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떨어져. 근데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꼭 1, 2점 차나 2, 3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요. 일단 사주적으로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상은 뭔가 내 인생에서 빠진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빠진 게 있는지,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하지 않은 게 있는지. 사주적으로도 한번 보죠. 힌트를 보죠. 이 사주 특징이 뭐냐면요. 관격에 인성을 쓰고 있어요. 이게 관인격이죠. 이렇게 되면 편관에서 편관장생격인데 사중무토가 약간 변형된 기토로 투출이 되어 있어서 격국론으로는 편관정인격입니다. 월주의 모습이 편관정인격이죠. 여기서도 올라왔고 여기서도 올라왔고 여기서도 올라왔고 어쨌든 여기서 올라온 그러니까 관에서 활동할 사주인데 직장 조직에서 뭘 따지냐면은 기토 인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자격 따지는 직장. 보통은 자격이 필요하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하는 형태들이에요. 근데 또 시상 정화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여기 내간판이 내간판. 그러면 조직과 연계돼서 일을 하지만 내간판을 갖겠다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하려면 일단 관련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렇게 또 시상 관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간부고 작은 조직에 들어가면 보통은 독립해서 내 사업장을 만들려고 내간판 올리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일단은 관련 법인에서 일을 좀 하다가 얼른 최대한 빨리 내간판 올리겠다. 사무실 내겠다. 이게 목표야. 근데 이분이 지금 빠진 게 있어. 요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편제. 편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활동, 소유활동, 지배활동, 관리활동. 하다못해 뭐 여자친구, 뭐 여자와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 일단은 제가 이분한테 권해든 거는 경제활동 하시오 해.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알바 하신 적 있나요? 편의점에서 일해보시거나 식당에서 일해보시거나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보시거나 누구 하는 일 좀 도와서 10원이라도 벌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공부만 했습니다. 이게 다 이게 인성의 덕이에요. 인성. 그 옛날에 보면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인성의 힘이죠. 근데도 부인이 먹여 살렸죠. 그러다가 부인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당신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니까 허생이가 허허 여기까지군. 나오면 나가서는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큰 돈을 벌죠.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다 허생사주인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갑기압이 걸렸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글자끼리 합이 걸리면 보통 이런 경우를 자칫 합거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합거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둘이 붙어있으면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 천간합으로 걸려있으면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 또 다른 말로는 바늘 살 때 실 준다. 바늘만 주세요가 안 된다. 실만 주세요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둘을 같이 취해야만 취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취해요가 안 돼. 근데 지금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자격만 취할래요. 자격만 취할래요. 그랬더니 안 돼. 묶음 상품. 안 되거든요. 이것도 취해야 돼요. 그러면 편제의 경험은 뭐죠? 재물활동 뭔가 다루고 관리해보는 경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제와 정인을 함께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계속 자격 달래요. 자격. 일단 세무사나 회계사를 한다는 목표 자체는 맞는데 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대체로 어떤 사주들이 1순위 업종이냐면은 재극인 사주 형태예요. 현대시대는 재극인의 사회라서 재극인의 직업물상이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식상생재나 관인상쟁의 시대였다면 요즘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재극인의 시대가 오고 있죠. 컨텐츠 사업. 근데 요즘 생각으로 돈 벌죠. 머리 써서 돈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머리 써서 돈 벌거나 자격이 돈과 연결되는 형태인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근데 사회생활 전혀 하지 않고 경제활동, 소유활동, 관리활동 전혀 하지 않고 시험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이게 부정적 증상인 합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합거.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결합 상품인데 컴퓨터만 살래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지금. 실전 경험과 현장 경험, 소유의 경험과 그에 따른 자격을 같이 묶어서 써야 되는데 자격만 따려고 해. 그럼 이분한테 필요한 게 뭐? 경제활동, 재물활동, 알바라도 하시오. 하다못해 이 편제가 상징하는 여행. 그래서 이분은 20년 동안 현재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지 않는다. 뭔가 손발을 써서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에 거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운가리가 필요하다. 개성적 활동해야지 인성도 작동한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무슨 세무서나 회계사무소 같은 데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일을 배워서 자격을 따는 건데, 원래 이사주의 오리지널은 저기 뭐죠? 돈 벌러 갔다가 그 돈 버는 곳에서 저 자격을 가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나 저 자격 공부해야지. 그 뭐 보험 영업 같은 거 들어갔다가 요 자격을 따면은 내가 더 레벨업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 보험이나 금융 관련 막 자격을 따신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로 현장 경험을 쌓다가 문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내가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바늘과 실을 함께 사야지 바늘만 사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한테 운가리가 필요해. 첫째, 경제활동. 10원이라도 보태라. 두 번째는 운가리 해봐야 돼. 운가리. 그래서 제가 현관합된 인성 자격으로 활용하려면 운의 운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써놨죠? 운가리가 필요하다. 국내외 여행. 제가 제주도 한 달 살이 하시오. 제주도 가서 거기 카페 같은 데서 일하거나. 중요한 건 이거죠. 안 해본 거 하기. 안 해본 거 리스트 찾아봐야 돼. 안 해본 거 리스트. 뭐 나 나이트클럽 안 가봐서 이런 거 다녀오세요. 뭐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무슨 스포츠 안 해봤어요. 뭐 야구장에서 맥주 마시고 소리 지르기 안 해봤어요. 뭐 싸이에 뭐 흠뻑쇼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오기 막 해보세요.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런 거 안 해본 것들 하라. 그래서 내 삶에 상영되지 않은 필름통을 꺼내서 죄상영을 시켜라.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지금 이사주가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저 시험 봐서 자격 얻어가지고 공부는 죽어라고 했고 분명히 될 만한 건데 뭐 하나가 부족해서 계속 빠꾸가 있으면은 뭔가 키가 하나 빠진 거야. 그럼 그 키를 빼려면은 내 안 해본 필름 상자를 열어봐야 되는 거야. 이 필름 상자 상영시켜보고 요 필름 상자 상영시켜보고 조 필름 상자 상영시켜보고 안 가본 동네 가보고 안 해본 행동 해보고 안 해본 여행지 가서 안 해본 말들을 해보고 안 만나본 사람들을 만나라. 그러면 그 안에 너가 모르는 그 열쇠가 들어있다. 필름 상자 안에 들어있다. 경제활동하기, 제주 한 달 살이들 요거를 권했습니다. 자, 이게 이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이 똑같고 하루가 똑같은 분들은 가끔 내 삶에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필름통을 바꿔 끼십시오. 그러면 운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필름통을 바꿔서 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 오늘 운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성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를 따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삶에 반복되는 패턴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성장하기를 목적으로 펼쳐지는 경험들이기에 억압하고 회피하거나 공격으로 반응해서는 패턴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보통 이 얘기는 어떤 반복된 불행적 일들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거죠. 뭐 이사만 하면은 층간소음에 시달려요. 직장을 옮기기만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뭐 계속 부모가 나를 학대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사를 했는데 딴 곳으로 대피를 했는데도 그 일이 계속 따라온다 그러면은 뭔가 근원적 문제가 나한테 있다. 현재 나한테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 숙제를 내가 풀지 않고 회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운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